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5단원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교과서 227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떠오릅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제목이 뭐였나? 그 다음에 어떠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나? 그리고 글의 내용은 무엇인가?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쓴 글일까? 예상 독자. 누가 읽으라고 쓰는 거일까? 그 다음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면서 글을 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뒤에 있는 활동 계속해 봅시다. 기와조각과 똥덩어리, 원작 박지원, 글 강민경, 그림 최현묵. 나리는 일행보다 서둘러 새벽같이 길을 떠났다. 나리의 부지런함 때문에 말은 힝 울고 잠이 덜 깬 장보기는 툴툴거렸지만 창대는 그런 나리가 좋았다. 나리 덕분에 창대는 이번 사행길이 흙먼지만 먹고 가는 마부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처럼 느껴졌다. 사행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신의 행차 라는 의미예요. 지금 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중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이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부는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 돌보는 사람이죠. 말 돌보는 사람. 신분으로 치면 어떤 신분이었어요? 당시에는 천민 신분이었죠.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민 신분에 자기 자신이라는 걸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죠. 노비는 재산처럼 다루어졌잖아요. 사람의 이런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 그런데 이 나리와의 여행에서 본인이 나 자신을 찾는 여행이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고 여겼던 시대라고 했죠. 사농공상, 선비, 농사 짓는 일, 그 다음 뭔가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일로 꼽혔었던 시대에 물자의 교류가 활발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자신보다 훨씬 신분이 낮은 천민에게도 당시에는 이제 선비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훨씬 더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대야 장보가 우리나라 선비들이 연경에서 돌아온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연경이라는 건요, 중국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많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나리의 질문에 창대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보기가 대답을 툭 뱉었다. 뭘 먹고 왔냐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 나라 사람들은 책상다리 빼놓고 다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요? 장보기의 대답에 나리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 여행에서 제일 가는 경치가 뭐였는지 하나만 짚으라는 거다. 한마디로 제일 눈호강을 시킨 게 뭐였는가 묻는 것이지요. 창대가 제법 아는 척을 하며 말하자 나리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창대는 나리를 쫓아 이곳저곳 눈에 담기는 했지만 딱히 제일 가는 경치가 뭐였는지 꼽아볼 생각은 못했었다. 나리 뒤에서 흘끼들끼 곁눈질을 했을 뿐이어서 창대는 스스로 감탄할 경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창대는 묵묵히 나리의 말을 기다렸다. 어떤 이는 요동천리 넓은 들판을 꼽고 어떤 이는 구동요의 백탑을 꼽기도 하지. 큰 길가의 저자와 점포, 계문에 안개 낀 숲, 노구교, 산해관, 동학묘, 북직묘 등 대답이 분분하여 참으로 어떤 것이 진짜 장관인가 싶기도 하고 중국의 거대함에 혀를 내두르기도 하지. 중국의 온갖 멋진 곳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그 거대한 규모, 저잣거리,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시내 상가가 모여 있는 곳, 큰 건물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야, 중국, 멋진 데 많아. 이런 데도 멋있고, 이런 데도 멋있고, 내가 보기엔 이렇고, 중국은 그 규모가 대단해.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이 멋있었는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나리가 말한 것 중에는 아직 창대가 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미 본 것도 있었다. 하지만 창대는 뚜렷이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았다. 제대로 알고 본 것이 없어 조선이나 중국이나 동학묘나 북진묘나 다 거기서 거기였다. 그러나 인류선비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하고 근엄하게 말하곤 하지. 중국엔 도무지 볼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물으면 인류선비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황제는 물론 장상과 대신 등 모든 간원과 백성이 머리를 깎았으니 오랑캐요. 오랑캐의 나라에서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류선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류선비라는 건 뭐예요? 선비로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선비죠. 그런 선비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볼 게 없다. 왜? 그 이유를 물으니 오랑캐의 나라라고 얘기한대요. 청나라에 대한 관계는 설명했었죠. 굉장히 그 명나라를 친 명분 없고 거칠고 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 그런 천한 청나라에 가서 우리가 볼 게 뭐가 있겠냐 이러면서 무시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리의 말에 장보기가 무릎을 치며 깔깔 웃었다. 진짜 인류선비가 맞는데쇼? 어쩜 그리 내 속을 시원하게 알아준단 말입니까? 맞지요. 중국은 오랑캐 나라인데 볼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리는 장보기의 말에 대꾸 없이 말을 이었다. 이류선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성곽은 만리장성을 본받았고 궁실은 아방궁을 흉내냈을 뿐입니다. 선비와 백성은 위나라 진나라 때처럼 겉만 화려한 기풍을 쫓고 풍속은 온갖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10만 대군을 얻어 사내간으로 쳐들어가 만주족 오랑캐들을 소탕한 뒤라야 비로소 경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죠. 다 명나라 때 거, 그 전에 거 때 거 좋아하는 거 베껴하고 자기네 것은 없다. 그런 오랑캐 물리쳐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장보기는 아까보다 더 좋아하며 배를 잡고 낄낄거렸다. 저는 이리선비가 더 좋습니다. 아유 과연 맞는 말이지요. 10만 대군으로 오랑캐를 쳐부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장보기뿐 아니라 조선의 백성이라면 지금의 중국인 청나라를 다 오랑캐의 나라로 여겼다. 청나라나 외적이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병자호란과 임지왜란을 얘기합니다. 명나라가 도와준 고마움을 오랫동안 잊지 않은 까닭도 있었다. 맞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고마움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청나라의 뛰어난 기술도 무시한다라고 해서 청나라가 실제로 무시당할 만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창대는 나리의 생각이 궁금했다. 나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역시 오랑캐의 나라라 볼 게 없다고 여기시는지요? 창대의 질문에 나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나는 시골의 삼류 선비지만 중국에 제일 가는 경치는 저 기와조각과 똥덩어리라고 말하고 싶구나. 나리의 말에 장보기가 이번엔 아예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다. 기와조각이요? 또 똥덩어리랍쇼? 개똥요 소똥요. 그럼 똥을 조선까지 거의 가져갈깝쇼? 창대는 장보기처럼 묻지는 않았지만 나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리가 창대와 장보기를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더위에 지쳐 헛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창대가 슬쩍 나리의 표정을 살폈지만 나리는 장난을 치는 것 같지도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리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대개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는 백성과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마땅히 이를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라. 그래야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는 법이다. 저들의 것을 다 익히고 저들보다 낫게 되어야 비로소 중국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시한다라고 해서 청나라가 무시받을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 아니죠. 오히려 무시하고 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요 그림 한번 눈여겨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아마 뒤에 기와조각과 똥덩어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게 기와조각이랑 똥덩어리랑 무슨 상관이란 말씀이십니까? 장보기가 얼굴에 웃음기를
장보기가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지 않고 물었다. 깨진 기와 조각은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백성들의 집에 담을 쌓을 때 깨진 기와 조각을 둘씩 짝을 지어 물결무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네 조각을 모아 쇠사슬 모양이나 엽전 모양을 만들지 않느냐. 깨진 기와 조각도 알뜰하게 사용했기에 천하의 고운 빛깔을 다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창대도 중국에서 뜰 앞에 벽돌을 깔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집들도 여러 빛깔의 유리기와 조각과 둥근 조약돌을 주워다가 꽃, 나무, 새, 동물 모양 등을 아로 새겨 깔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이는 예쁘기도 했지만 비 올 때 흙이 진창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했다. 깨진 기와 조각을 버리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잘 조각을 이어 맞춰서 멋도 살리고 또 이제 벽돌은 구워서 까는 이제 좀 신분도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벽돌로 싹 마당을 했을 텐데 지금 보도블록 까는 것처럼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다가 싹 깔아서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는 데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지요. 똥오줌을 생각해 보아라. 세상에 둘도 없이 더러운 것들이다. 하지만 걸음으로 쓸 때는 한 덩어리라도 흘릴까 하여 조심하고 말똥을 모으려 삼태기를 들고 말꽁무니를 따라다니기도 하지 않느냐. 똥을 모아 그냥 두는 법도 없다. 네모 반듯하게 쌓거나 팔각, 육각 등의 누각으로 쌓아 올려 똥거름 또한 모양을 만들어 두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저 깨진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야말로 가장 볼만한 것이라 꼽을 것이다. 높디 높은 성곽이나 궁실, 웅장한 사찰과 광활한 벌판보다 이것들이 더 아름답다 하지 않겠느냐. 말을 마친 나리는 흐뭇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대도 나리를 따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멀리 똥누각이 보였다. 그전까진 멀리서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날까 코를 막고 고개를 돌렸던 똥누각이 나리의 말씀에 오늘은 달리 보였다. 무심코 보아 넘겼던 깨진 기와 조각들이 오늘은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게 느껴졌다. 창대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깨진 기와 조각을 눈여겨보는 날이라면, 똥오줌을 아름답다 하는 날이라면 혹시 날이 저 같은 천민도 저런 똥오줌이나 깨진 기와 조각처럼 쓸모가 있을깝쇼? 창대보다 먼저 입을 연 건 장보기였다.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장보기의 말에 창대는 깜짝 놀라 장보기를 건네다 보았다. 낄낄거리며 웃던 장보기의 얼굴에 어느새 장난기와 웃음이 싹 거쳐 있었다. 나리에게 묻는 장보기의 말투도 사뭇 가라앉아 있었다. 나리는 대답 대신 장보기를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눈빛이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창대는 나리의 대답이 너무나 궁금했다. 혹여 똥오줌보다 못할까? 깨진 기와 조각보다 쓸모가 없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창대가 느끼기엔 한 식경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 식경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 정도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갔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요. 똥과 기와 조각은 사람의 손길에 따라 쓰임새가 또 정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거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다른 사람의 손길만 기다리겠느냐. 스스로 쓰임새를 찾는다면 어찌 똥오줌이나 깨진 기와 조각의 쓰임새와 비하겠으며 그러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보다 못할 것이니라. 에이 그게 뭡니까요. 맞으면 맞는다 아니면 아니다 명확히 대답을 해주셔야죠. 장보기의 응석에 나리는 다시 한번 꼬집어 말하였다.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닌 거야. 그 이후로 장보기가 아무리 아양을 떨고 투정을 부려도 나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창대는 나리의 말을 씹고 또 곱씹어 보았다. 스스로의 쓰임새를 스스로가 찾지 않으면 똥오줌, 깨진 기와 조각보다 못하다는 말은 창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의 쓰임새는 과연 무엇인가? 말고피를 잡고 흙먼지를 마시는 것밖에 세상에서 창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다. 장보기는 그새 진지함은 개눈 감추듯 하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창대는 저 멀리 서 있는 똥누각이 차라리 부러웠다. 교과서 232쪽 3번 기와조각과 똥덩어리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봅시다. 글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려면 제목,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표현 따위를 살펴야 해요. 이 글은 글쓴이가 나리의 말로써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의도와 목적을 나타냈어요. 이거 외에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을까를 생각해보는 것, 이런 것도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 글쓴이가 제목을 기와조각과 똥덩어리라고 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글쓴이는 나리가 중국에서 기와조각과 똥덩어리를 인상 깊게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또 이 기와조각과 똥덩어리를 무엇에 이제 비유했습니까? 이 쓸모없는 건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훨씬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요것들을 비유를 든 거죠. 적어 볼게요. 쓸모없는 것이라도 사람에 따라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야. 예, 그러니까 가장 인상 깊게 사람들이 누구라도 기와조각, 똥덩어리 이런 거를 귀하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하게 이제 무슨 왜 저런 걸 제목으로 했지 하필? 이렇게 관심도 끌고요. 2번 글쓴이의 생각이 담긴 표현을 찾아 써보세요. 깨진 기와 조각도 알뜰하게 사용했기에 천하의 고운 빛깔을 다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기와로 모양 낸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지금 좀 이렇게 그 위에다가 곱게 발라놓은 칠도 벗겨지고 해서요. 좀 그렇기는 한데 기와 조각들을 잘 엮어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무늬일까요? 또 다른 담들도 더 봅시다. 아우 참 굉장히 예쁘네요. 그죠? 예, 여기서는 어때요? 아까는 꽃이었다면 지금은 뭐 파도 같기도 하고요. 무늬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기는 예쁜 꽃이 한 송이가 새겨져 있네요. 예, 그래서 참 예쁩니다. 네,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아마 청나라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문양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깨진 기와 조각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떠오르는 건축가가 있어서 요거는 서양의 건축가인데 하나 모아놨거든요. 여기는 기와 조각이 아니라 타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이렇게 깨진 타일들을 이어서 아름다운 무늬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무늬도 있고요. 조금 더 큰 거, 좀 넓은 면적을 좀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나? 정말 예쁘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해당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요. 가서 한번 보세요. 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이제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와 어울리는 말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다른 사람의 손길을만 기다리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다. 내가 스스로 정해가는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 얘기가 적어볼까요?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신분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이런 가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 어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에서 어떻게 쓸모를 찾아내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여기 문제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나리가요, 중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목과도 관련이 있었죠. 기와조각과 똥덩어리라고 했어요. 왜냐? 얘네들이 쓸모 없었지만 실제로 쓸모가 있는 때가 있었죠. 깨진 기와조각이 쓸모 있게 사용되는 때는 언제였어요? 집에 담을 쌓을 때, 막 둘씩 짝을 지으며 물결 무늬도 만들어지고, 뇌조각은 쇠사슬 모양, 엽전 모양도 만들고 해서 무늬를 막 만들고요. 또 똥오줌은 사람들이 막 코를 싸매면서 싫어하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쓰일 때는, 걸음으로 쓰일 때는 아주 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글 누가 읽으라고 썼을까요? 조선시대 양반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청나라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고, 또 상업이나 공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돌려서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써봅시다. 왜 썼을까요?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정해진 신문제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비만이 높고 이런 상업에 대해서, 또 사물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한 고정관념을 갖는 것들을 좀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다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 신분 제도, 사물의 가치 따위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또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 해라.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것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살아라. 나의 가치는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니까 스스로 노력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과서 233쪽입니다. 4번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봅시다. 예, 활동 방법은 한번 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했지? 그럼 나는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요렇게요. 나리가 중국에 제일 가는 경치를 기와조각과 똥덩어리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나리는 왜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기는 것이라고 했을까? 예, 이런 것들 질문 한번 해보고요. 5번 기와조각과 똥덩어리에 나오는 인물을 초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해 봅시다. 인물의 상황, 마음, 생각,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따위를 떠올려 질문해 봐요. 그리고 대답하고 싶은 사람이 의자에 앉아 답해 봐요. 예, 이런 활동을 좀 해보면 좋은데요.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는 거, 이런 것도 해보면 좋습니다. 인물에게 할 수 있는 질문들 뭐가 있을까? 나리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왜 기와조각과 똥덩어리가 제일 좋다고 했느냐? 뭐 요거는 이제 대답을 하셨으니까.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가 매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것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창대나 장보기에게도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창대한테는 나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스스로 물었어요. 나의 쓰임새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맞췄죠.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그 쓰임새에 대한 답을 얻으셨나요?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청나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네,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또 장보기는 어때요? 중국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랑캐의 나라다. 쳐들어가서 부시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10만 대군으로 오랑캐를 쳐부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셨나요? 그 다음
한 번 진지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진지했던 질문 기억합니까? "저 같은 천민도 저런 똥오줌이나 깨진 지와 기와 조각처럼 쓸모가 있을깝쇼?" 라고 물었을 때 왜 그런 질문을 하셨나요?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그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나라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요. 요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고런 시간들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